안녕하세요. 신스혜입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뭔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건 똑같은데요.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그레고리력인데요. 우리가 만일 다른 달력을 썼다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약속에 따라 무언가 끝맺음 그리고 시작하는 날이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해 2023년도 저의 개인적인 독서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 읽는 신쌤의 지극히 사적인 어워드입니다. 2023년도에 제가 읽은 책을 총 결산해 봤더니 총 77권이었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양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변명처럼 평소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좀 많이 읽을 때도 있지만 사실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책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힘들거나 피곤할 때 읽을 책과 좀 더 기운이 있을 때 읽을 책으로 좀 나눠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었어도 그 책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옆에 쌓아봤는데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책들은 빌려 읽은 책들도 있고 또 빌려준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몇 권만 뽑아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스트 5 이런 건 아니에요. 감히 제가 이 책들 중에서 어떻게 좋았던 책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워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개 부문으로 시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5개 부문의 책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5개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외의 발견 부문, 시간 순삭 부문, 배움의 기쁨 부문, 세계관의 확장 부문, 마지막으로 나도 그래 부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저의 인생책 이야기를 하면서요. 2023년도 저의 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의외의 발견 부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발견을 한 그런 책입니다. 원래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읽게 됐는데 의외로 너무 좋았던 그런 책입니다.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은 워낙에 유명한 책이죠. 페미니즘의 원조격인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솔직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좀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좀 경험이 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남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워낙에 남자들이 많았고 또 그 사이에서 저는 참 잘 지냈고요. 또 제가 있었던 곳도 사범대이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좀 뭔가 불편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페미니즘에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페미니즘이라는 범주 안에만 넣기에는 정말 커다란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엄청 얇아요. 그렇지만 만만하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 민음사에서 나온 다른 책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얇아가지고 이 책으로 이번에 샀는데 이렇게 좀 빡빡하게 들어있어서 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학에 약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의식의 흐름대로 써가지고요. 처음에는 사실 좀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의 세계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뭔가 일체화된 느낌으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빠져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바라보는 세계를 제가 마치 같이 보는 것과 같은, 저도 그 대학 교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여성에 대한 강연으로부터 나온 책인데요. 어떻게 여성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버지니아 울프는 2가지 조건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는 연간 500파운드의 돈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만의 방입니다. 저는 이 쿨한 해결책, 이 유물론적인 해결책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성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해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울프는 가장 일단 중요한 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프의 주장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인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시 여성들이 왜 이렇게 기반이 없는가에 대해서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본인은요, 운이 좋았어요. 본인은 이제 돌아가신 고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연간 500파운드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경제적 자유.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상당히 보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았다는 건 이 책이 쿨함과 열정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이게 뭔가를 툭 이야기할 때 상당히 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막 느껴져요. 뒤로 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꿈이 있지만 꿈을 실현하기 힘든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용기를 주고 싶은 선배로서의 마음. 게다가 저는 이 책에서 여성만을 위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사실 남녀 구별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페미니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 해방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해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극단적인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은 상당히 균형 잡힌 주장이고 또 울프의 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별로 읽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읽어봤더니 역시 너무나 괜찮아서 고전은 어쨌든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던 책입니다. 올해 저의 의외의 발견 부문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순삭 부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책인데요. 산마오의 사하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중국 문학이고요. 산마오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대만으로 이주한 여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수기로 엮은 그런 책인데요.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지은이 산마오에게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같이 유목민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정착민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산마오는 사하라 사막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마오를 사랑하는 남편 호세는 사막에 일자리를 얻어요. 두 사람은 서사하라라는 곳에 보금자리를 꾸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1권의 줄거리입니다. 사실 읽다 보면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흐뭇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영혼의 짝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사람 다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약간 시트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저는 읽으면서 내가 저기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저는 정착민의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풍광이 정말 이국적입니다. 하지만 또 척박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사막을 단지 낭만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걸 같이 우리가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이 서사하라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좀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이 산마오는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또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산마오는 그 삶을 정말 충실히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는 게 이제 1권의 매력이고요. 2권으로 가면 약간 색깔이 바뀝니다. 이 서사하라라는 곳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원래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곳이에요.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이렇게까지 처연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2권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산마오는 이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마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1, 2권이 둘 다 정말 재미있고요.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자신의 영혼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제 정세나 이 세계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산마오의 유쾌한 필체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직 소개한 적이 없어서요. 재미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한 번 딱 잡고 끝까지 읽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 올해의 책 시간순삭 부문은 산마오의 사하라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부문은 배움의 기쁨 부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인데요. 책을 읽을 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순간의 그 쾌감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책이요. 그래서 올해 배움의 기쁨 부문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김상옥 교수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단독으로도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배움의 기쁨 끝판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었나? 물론 항상 재미있게 읽기는 했는데요. 설명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 그냥 왜 이러는지 잘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었던 거, 이 책을 읽으면 그 행간을 전부 다 김상욱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어느 정도 좀 욕심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한번 설명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은 전공 분야인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도 담겨 있고요. 또 인문학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김상욱 교수님은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야심차게 쓰신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야심에 게다가 정말 친절한 설명이 더해져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과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한 책입니다. 배우는 기쁨을 말 그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2023 배움의 기쁨 부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네 번째 부문은 세계관의 확장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저에게 주는 책, 이런 건데요. 철학책인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열어준 책은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입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나온 건 1975년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나온 책이라니 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히려 요즘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권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인권의 개념이 점차 확대된 것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동물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학생들은 웃었거든요. 하지만 피터 싱어는 1975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저는 공리주의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는데요. 공리주의는 쾌락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쾌를 줄이고요. 쾌락을 높이는 게 공리주의의 목표죠. 피터 싱어가 동물권을 옹호하는 논지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쾌락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이 공리주의적인 철학을 적용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감정이입은 동물에게까지 범주를 넓힐 수 있는 것이죠.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배격하고 있고 이제 선진국들 많은 나라들이 점차 피터 싱어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이 피터 싱어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세상을 공리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제게는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3 저희 세계관의 확장 부문에서는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좀 두꺼운 책이기는 해요. 하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 읽히고요.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고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이제 채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채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입니다. 다섯 번째 부문은 나도 그래 부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게 나도 그래 이렇게 정말 공감을 할 때 책 읽는 재미도 있고 저는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책을 선정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소개한 적이 없고 인기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좀 권하기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올해 정말 공감했던 책으로는 이 책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공부입니다. 제가 지극히 사적인 어워드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책을 권하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유시민 작가님과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과 여자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책을 좋아합니다. 과학 공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이 슬픔이 있어요. 정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과학의 세계가 너무나 좋고 또 재미있지만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짝사랑하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문학의 세계로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너무나 다른 언어가 너무나 높은 장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을 때의 충격이 있습니다. 세계가 뒤집어지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이 공부 뭐지? 이 말빨로 점철된 이 문과 공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로만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다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인 사실 없이 이렇게 여기서 말로만 싸웠던 거 사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막 100%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제가 왜 추천하긴 좀 애매하다고 하냐면 예를 들면 과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학생들이 읽기엔 또 좀 애매하단 말이죠.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아예 과학자가 쓴 책을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은 워낙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정리하시는 실력도 정말 탁월한 분이시니까요. 다양한 책들의 내용들,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인 내용들을 정리도 참 잘하셨어요. 하지만 과학을 아예 읽을 거면 과학자가 쓴 책을 읽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문과인 분들이 사실 뭔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보고 싶어서 읽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과학적 내용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읽으시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딱 맞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또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어서 이 과학적인 지식에도 익숙하고 또 그동안 느꼈던 저의 감상을 동의하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의 감정도 그래요. 저도 사실 과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분야의 공부를 책을 읽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고요. 진짜 좋았던 건 이 책의 레퍼런스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수과학 책들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메모했어요. 와, 나도 이 책도 읽고 싶다. 이 책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읽고 다양한 수과학 책들을 또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개인적으로 저에게 저도 그래요 라는 공감의 분야는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였습니다. 2023년도 올해도 저에게 인생책이 한 권 추가되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기다가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 책은 그야말로 올해 추가된 저의 인생책입니다. 하지만 좀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읽는데 읽으면서 이 양자역학의 역사를 알 수도 있었고 이 속에 세계의 한 개인으로서 세계 속에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천재의 삶을
함께 볼 수도 있었고요. 과학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이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나 유려한 문체로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내내 감탄하고 감동하고 가끔 감동해서 눈물까지 났던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저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읽을 수가 있다면 정말 이 책은 정말 최고의 과학책이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저에게 또 인생책이 추가가 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저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어워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1년 동안 읽은 책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올 한 해 아주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책이 가장 좋으셨나요? 좀 섭섭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한 뼘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역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